거거든요. 이제 2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약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거지. 와파린이나 이런 약을 쓰십시오 하는 적응인데, 요즘 와파린 쓰는 경우는 사실은 저전보다 새로 나오는 약들, 방금 말씀드린 뭐 자일토나 익시아나 일티스칸 약들을 쓰는 걸로. 그 외에 심장병, 뭐 심근경색류, 협심증 이런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이 자신실 비대 심전도 찍으면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자신실 비대가 있거나 하면은 나중에 한 2배에서 4배 정도 내경색이 올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고지혈증인데,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은 보통 이제 뭐 총콜레스테롤, 그다음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하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기준 잡는 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했어요. 콜레스테롤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약성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남자분 같으면 나이가 45세 이상이거나 여자분 55세 이상이다 하면 이제 위험인자 하나. 그 다음에 55세 미만 남자분 55세에 조계 간상동맥 심장병이 있었던 가족이 있다 하나. 그 외에 있는 거는 또 담배 하신다 하나. 그 외에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제 HDL 콜레스테롤 하는 게 좋은 콜레스테롤인데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 이런 경우에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험인자 개수 따라 가지고 약 쓰는 게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심장병, 관상동맥 질환, 예를 들어 협심증이 있으시거나 심근경색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신부증이 있으시면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약 드셔가지고 55m로 조정하기가 사실 안 쉽거든요. 약 드셔가지고. 근데 그다음 나머지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70m로 조정하셔야 70m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뇌경색 있으시거나 아니면 경동맥 쪽에 50% 이상 협착 있으시거나 복부 대동맥류가 있거나 다리에 말초동맥 질환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시면은 70m로 조정하십시오. 그 외에 이제 당뇨가 이제 10년 밑으로 10년이 안 됐다. 근데 다른 위험인자 아까 말씀드린 거 위험인자가 없으시면은 당뇨는 100m로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당뇨가 10년이 넘어가시면서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시면은 70m로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자체는 내가 당뇨가 있으시면은 한 70m로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비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고지혈증 이런 것처럼 표면 예배 정도 내려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고, 운동 부족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시고, 음주가 문제가 되면 음주 술은 이제 뇌경색 올 확률을 한 4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음주하는 남자분은 2잔, 여자분은 1잔. 근데 내가 체중이 많이 안 나고 몸이 왜소하다 하면은 1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한 잔 타는 기준은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2잔 1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결핍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시면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는 내용은 그러니까 아까 고혈압과 관계된 내용인데, 소금 기줄이나 그 염분 섭취하고 칼륨 섭취 많이 하시고 채소 많이 드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증상 뇌경색 하는 게 있는데, 병원에 오셔가지고 뭐 머리 아파서 CT를 찍었는데 보니까 예전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증상은 없었는데 무증상으로 뇌경색이 진행했다. 네, 보통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 사진에 보이는 확률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는 확률이 한 5배 정도 없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확률은 더 많고요. 그럼 무증상 뇌경색인데 사진에 뇌경색 진행 증상이 없는데 약을 드십시오, 아스피린 드십시오라고 하는데, 약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재발할 확률이 많으면 한 10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뇌경색 있고 나면은 재발할 확률이 아주 높게 잡으면 1년에 한 12% 정도 재발합니다. 재발 때문에 약을 드셔서 예방을 해야 되고, 약을 꾸준하게 드시더라도 한 5년 지나면 적으면 20%, 많으면 40% 정도에서 재발하시고, 약을 드시게 되면 올 확률도 줄어들고 오더라도 약하게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럼 약을 드시기는 언제까지 알고 계시면 평생 드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가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은 5일 안에 하는데, 약을 드시다가 약을 끊게 되면은 말은 5일 일주일 동안 약 효과가 유지가 되는데, 약을 끊는 순간에 재발할 확률이 한 5배 정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써가지고 피를 묽게 만들어 놨는데 피가 뻑뻑해지면서 재발할 확률이 한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기준은 무슨 수술이든 간에 수술을 하실 경우에 이론은 아스피린을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질문 많이 하는데 빼는데 아스피린 끊어야 되니까 내용을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발치했는데 피가 많이 질이야 다른데 하시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론은 당연히 짧게 끊으면 3일 정도 그러시는 겁니다. 원칙은 드셔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백내장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발치를 하시거나 내시경내과 조직 검사를 하시거나 용종을 떼내거나 해도 아스피린은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요 보는 사진에 오른쪽 이쪽 배보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뇌경색이고요.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백질 변성칸입니다. 백질 변성칸인 게 이제 신경하고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80대 넘어가시면 거의 100% 있다고 보면 되고, 백질 변성이 있게 된 백질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중풍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백질 변성은 치료의 대상은 아니고요. 치료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너무 많으면 나중에 치매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백질 변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방금 보이는 게